요즘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버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는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버터가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버터를 먹고 혈당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버터가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탄수화물과 버터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직접 버터를 먹으며 체감한 변화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버터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니까 탄수화물을 더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버터를 섭취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버터는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드실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실험에서 탄수화물은 버터와 잘 어울리는 빵으로 선택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단백 모닝빵입니다. 총 3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빵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두 번째로 버터 30g을 먹고 15분 뒤 빵을 먹었을 때, 세 번째로 빵에 버터 30g을 발라 함께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버터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버터 30g을 먹고 2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한 결과 혈당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터 자체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빵만 단독으로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6, 식후 1시간은 171, 식후 2시간은 15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5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버터를 먹고 15분 뒤 식빵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4, 식후 1시간은 174, 식후 2시간은 129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빵에 버터를 발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3, 식후 1시간은 179, 식후 2시간은 13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66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빵만 먹었을 때보다 버터를 먹은 2가지 경우가 혈당이 더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분 전에 버터를 먼저 먹었을 때가 혈당 상승이 가장 적었고, 버터를 먹은 2가지 경우가 2시간 혈당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주일 동안 버터를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공복 상태에서 매일 버터를 먹고 아침 탄수화물 섭취는 평소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버터의 포만감 덕분인지 배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서 점심까지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실험처럼 혈당 방어에도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고, 버터를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조절하게 되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맛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버터만 먹는 게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먹다 보면 고소한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든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버터를 먹고 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는 반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이 악화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소량부터 조절하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함께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버터가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은 버터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버터의 적정량은 외서 30g인데요. 15g 기준으로 보면 칼로리는 약 111칼로리, 단백질 0.1g, 지방 12.4g, 이중 포화지방이 8.2g 정도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거의 없고 무염 버터의 경우 나트륨 함량도 낮은 편입니다. 버터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지방은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식사에 버터는 아니지만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뚜렷하게 지연되었고, 최고 혈당 도달 시간 역시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흰빵에 버터, 올리브 오일, 포도씨유를 각각 첨가했을 때 세 경우 모두 혈당 반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버터가 혈당에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량을 섭취하고 식단 전체의 균형을 함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버터를 먹은 뒤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높게 오래 유지되거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버터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실험하면서 탄수화물 양을 평소의 약 3분의 1로 줄이고 주 5일에서 6일 정도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고 식후 피크가 완만해지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버터를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버터를 선택해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좋은 버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유제품 코너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버터가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버터를 고르려면 무조건 가공 버터가 아닌 천연 버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천연 버터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공품 유형의 버터라고 되어 있고 성분에 유크림, 소금, 젖산균 이 세 가지만 들어있다면 천연 버터입니다. 반대로 화학 첨가물이나 유화제, 향료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면 가공 버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유지방 함량입니다. 유지방이 80% 이상이어야 진짜 버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낮다면 버터 풍미가 있는 가공 버터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목초를 먹인 소로 만든 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프랑스 AOP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면 원산지와 품질이 인증된 고품질 천연 버터이므로 믿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같은 가공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버터의 적정 섭취량은 5g에서 3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추천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서 버터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터를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만약 버터가 너무 느끼하다 싶으면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라면 유당이 제거된 기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버터는 유당과 단백질이 제거되어 소화가 편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버터를 먹었을 때 혈당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터가 혈당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하는 습관도 잘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